돌레랑 같은 경우는 디자인뿐만 아니고 50년 동안 사실 계속 혁신해왔던 어떤 기술력이 가장 큰 원동력이 되고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에 따라서 스윙뿐만 아니고 어떤 메모리 폼이라는 새로운 소재를 적극적으로 좀 차용을 하고 그 기술력을 이제 개발해왔던 것들이 돌레란이 지금까지도 이탈리아 안에서 가장 큰 점유율을 갖고 있는 생각을 하고요. 현재도 네, 안녕하세요. 지구본 연구소를 사랑해주시는 여러분. 오늘은 좀 분위기를 바꿔서 뭔가 바뀌었죠? 새로운 느낌으로 한번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오늘은 조금 재밌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수도권의 집중, 이게 과연 맞느냐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잘 사는 지역만 계속 잘 살게 되고 못 사는 지역은 못 살게 되는 이런 게 맞느냐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사실 이러한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겪고 있는 이제 공통의 이제 문제점이죠. 그래서 어느 지역이나 잘 사는 나라, 좀 못 사는 지역, 이렇게 서로 섞여 있는데, 그 중에서도 상당히 이제 이런 빈부격차가 지역별로 많이 크게 나타나는 나라가 있죠. 어딜까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이탈리아. 이탈리아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지역 간의 빈부격차가 매우 커서 사회 문제, 정치 문제, 여러 가지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나라인데,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그러면 이탈리아는 왜 북부는 잘 살고 남부는 못 살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그렇다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왜 그럴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답을 못 들으셨을 텐데, 오늘 한번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북부 이탈리아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잘 사는 동네 이렇게 보통 알고 계십니다. 일 노르트 또는 이제 알타 이탈리아라고 이제 부르는 지역인데, 행정구역으로 보면 한 8개에서 한 10개 정도의 지역이 이제 이 지역에 해당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얼마나 잘 사느냐,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냐라고 궁금해 하실 텐데, 좀 옛날 자료긴 한데요. 한 10년 전 통계를 제가 찾아보니까 로마, 이탈리아의 수도인 로마보다 이 북부 지역이 한 1.7배 정도 잘 산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유럽 전체로 보면 어떤 식이냐? 여러분들 과거 이제 김민재 선수가 뛰었던 나폴리, 이런 남부 지역 같은 경우는 EU 평균의 소득 수준의 한 75%.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되게 못 사는 지역이다라는 느낌이 팍 들죠. 평균보다 75% 정도 수준인데, 그러면 이 북부는 몇 퍼센트냐? 한 125% 정도 돼요. 그러니까 EU 평균의 125%니까 상당히 잘 사는 지역, 유럽 전체에서 봤을 때도 아주 잘 사는 지역이 이탈리아의 북부, 그 다음에 EU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못 사는 지역이 남부. 그러니까 빈부격차가 매우 큰 동네가 이제 이탈리아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탈리아 북부 중에서도 유명한 동네들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잘 사는 동네 세 곳을 꼽는다라고 하면 이제 트리노, 그 다음에 밀라노, 그리고 제노바, 이 세 지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 지역을 연결하는 삼각형이 어떻게 보면 북부 지역의 핵심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탈리아 지도를 보면 여러분들이 익숙하시죠? 이탈리아 지도 전형적인 장화잖아요. 대한민국처럼 이제 반도 국가로 남북으로 길게 뻗은 이제 그러한 지역인데, 가만 보면 북부 지역이 왜 잘 살까 생각해보면 사실 좀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북부 지역에서 조금 더 위로 올라가면 유럽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산맥, 알프스 산맥이 거대하게 자리를 잡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사회 시간, 지리 시간에 배웠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교류하고 이동이 편리해야 잘 살게 되고 발전한다라고 하는데, 이탈리아 북부는 위가 꽉 막혀 있어요. 그렇다고 남쪽으로는 그 지역도 보면 이탈리아도 우리나라처럼 산이 많다 보니까 그닥 그렇게 지형상 유리할 것 같지가 않은데, 왜 북부가 잘 살게 됐을까? 지도를 보면 사실 잘 얼핏 보면 잘 납득이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건 뭐냐? 이 지도라는 것들을 그냥 이렇게 멀리 보지 말고 자세하게 확대를 해서 보면 의외의 모습들이 보이는 지역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곳이 이 알프스 산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알프스 산맥은 옛날서부터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사람들의 통행을 막고 이동을 어렵게 하는 그러한 지역이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옛날서부터 이 알프스 산맥을 넘어서 수많은 교역 활동들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탈리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북부 지역이라는 것은 알프스 산맥으로 가로막힌 어떠한 그런 지역이 아니고, 알프스라는 지역을 넘어서 프랑스의 동부 지역, 리옹 같은 이런 지역들,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토리노, 밀란 이런 지역들이 프랑스 동부와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 지역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높은 산맥을 어떻게 넘어? 라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옛날서부터 이 로마 시절, 그러니까 뭐 지금서부터 2000년 전이었던 로마 시대의 어떤 여러 가지 도로망을 봐도 이 알프스 산맥은 그다지 큰 장애물이 되지 않았다라는 점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알프스 산맥을 넘어가면 이제 스위스도 있고요. 그 너머에 보면 다시 독일도 있고 여러 가지 나라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탈리아 북부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알프스 산맥으로 인한 교통의 장애를 느끼기보다는 그냥 언덕처럼 생각을 하고 그 너머에 있는 독일, 특히 프랑스 이런 나라들과 옛날서부터 긴밀하게 교류를 해왔다. 즉 꽉 막힌 답답한 지역이 아니고 주변에 전통적인 선진국이었던 프랑스와 긴밀한 연관을 맺고 있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우리 눈에 보이는 그냥 산으로 표시되어 있는 지역이 모두 다 똑같은 장애물은 아니었다. 즉 이탈리아 북부 입장에서 봤을 때 알프스 산맥은 큰 장애물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이탈리아 북부, 남부 이 격차는 도대체 언제부터 발생했냐라는 또 궁금증이 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기록을 한번 찾아봤는데 이탈리아가 이제 지금처럼 국민국가 통일된 하나의 나라가 된 거는 의외로 짧습니다. 1860년 정도라고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될 텐데, 이 이탈리아라는 하나의 나라가 만들어지기 이전에는 북부와 남부의 격차가 크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즉 어떻게 보면 이탈리아 남부는 예로부터 농사도 잘 되는 지역이고, 그 다음에 그 농사 잘 되니까 그걸 가지고 가공, 술도 만들고 치즈도 만들고 이거 다른 나라에 팔기도 하는, 그러면서 꽤 가공업이 발달한 이제 그러한 지역이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한 100년 사이에 북부가 쫙 올라오고 남부는 내려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왜 북부가 잘 살게 됐느냐라는 것들을 보면 여기서 이제 등장하는 주제가 이제 정치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탈리아라는 나라는 로마 제국 이후에 수많은 세력들이 와서 왕국도 만들고 공국도 만들고, 그 다음에 외국 프랑스나 이런 나라들이 와서 또 침략도 하고, 그 다음에 또 교황령도 있고요. 그래서 복잡하게 얽힌 나라였는데, 이 나라를, 이 이탈리아 반도를 통일해서 하나의 나라로 만든 그러한 주체 세력은 누구냐라고 하면 북부였어요. 북부에 있는 피에몬테 쪽이 이제 주축 세력이 돼가지고 이제 만들었죠. 그래서 이 피에몬테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나폴레옹 전쟁 이후부터 이제 입헌 군주제도 도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상공호, 그 다음에 특히나 이제 당시 막 등장하던 이제 산업이라는 것들을 이제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이제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산업 부르주아가 이제 자리를 잡고 있던 지역이었는데, 이 피에몬테를 중심으로 한 이탈리아 북부 세력이 이제 주축이 돼가지고 남부를 병합을 하면서 이탈리아라는 지금의 나라를 만들어 갔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즉 북부는 어떻게 보면 19세기 초반 그리고 중반을 거치면서부터 프랑스라든지 유럽의 다른 지역과 비슷한 패턴의 발전 양상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도모하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힘을 키우고 북부가 주축이 된 이 통일 작업들을 진행을 했고요. 그에 비해서 이제 남부 지역은 대지주들이 많았습니다. 나폴리라든지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이 거대한 농장을 소유한 이제 이런 지역들이 많다 보니까 이 남부 지역들 같은 경우는 정치적 이해관계가 주로 대지주들을 가지고 이야기가 됐던 것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대지주들은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거 이런 거 되게 싫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주한테 세금을 낮춰주는 쪽으로 여러 가지 정치의 흐름이나 방향이 가게 되는 거죠. 세금 낮춰주면 좋다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뒤집어 말하면 세금을 적게 걷으면 그 지역에서 뭔가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지는 거죠. 새로운 산업을 육성한다든지 다리를 놓는다든지 학교를 만든다든지 이거 다 돈 들어가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남부에서는 이런 거를 할 돈이 별로 없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 이어졌는데 비해서 북부 지역 같은 경우는 입헌 군주제라든지 산업 부르주아 이런 존재들이 등장을 하면서 재원들을 이제 확보를 할 수 있게 됐던 것이었죠. 그래서 결국 돈이 더 많은 북부가 남부를 차차 통일해가는 과정이 이제 이탈리아 통일의 과정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보면은 19세기에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졌는데, 북부와 남부의 운명을 가른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알프스 산맥과 상당히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산업혁명 그러면 주로 이제 영국, 제임스 와트 이런 이야기를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하실 텐데,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처음에 영국에서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시간을 두고 점차 다른 나라로 확산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벨기에, 프랑스 이런 쪽으로 가서 한 19세기 초 중반이 되면서 이제 이탈리아 북부 지역으로 이제 넘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이제 뭔가 산업이 새로 발전한다, 뭔가 기계를 써서 더 많은 물건을 만든다, 그러면 첫 번째 대상은 뭐냐? 주로 옷이에요. 더 많은 옷, 더 많은 실. 주로 이제 섬유 산업이 발전하는 첫 번째 이제 원동력이 되는데, 여러분들 생각한 것과 달리 이 산업혁명의 시작은 증기기관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물레방아, 수차,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어떻게 보면 자연의 힘을 이용해서 목화에서 쉽게 더 많은 실을 뽑고 그 실을 이용해서 더 많은 천을 만드는데 굳이 전기기관까지 필요 없고 옆에 넉넉한 물만 있어도 그것들이 가능하게 됐던 것이 산업혁명의 시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들이 이제 19세기 초중반이 되면 이제 이탈리아로 슬슬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탈리아 북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알프스 산맥이 있습니다. 알프스 산맥이라는 것은 당연히 거대한 수원이 있고 그것들이 일정한 속도로 그리고 빠른 속도로 밑으로 평원 지역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이러한 물레방아를 이용해서 뭔가를 해보기가 이제 좋은 지역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즉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이탈리아로 이제 진입을 할 때 어디에 필요한 공장을 세울까라고 생각해 보면 당연히 평야가 있는 남부보다는 오히려 수차 그리고 물을 이용하기 좋은 북부 지역에 눈이 더 먼저 가는 것은 당연하겠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내부의 이제 기록들을 보면 1860년부터 한 1890년까지 한 30년 정도에 걸쳐가지고 이제 점차 북부 지역에서 섬유업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산업이 등장한다라는 이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만 해도 이거는 뭐 주로 이제 물레방아, 수차, 수력을 이용한 이제 그러한 방식이기 때문에 남북 간의 격차가 아주 컸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이 한 나라지만 여기는 개도국, 여기는 선진국 같이 이렇게 큰 차이는 언제 나타났을까요? 그 이유는 뭘까요? 여기에 답은 전기에 있습니다. 전기. 여러분들 맨날 쓰시는 이 전기. 이 전기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전에 사람들이 어떤 특정한 공장을 만들고 싶으면은 반드시 이제 하천, 계곡 옆에 만들든지 아니면 석탄이 있는 그 주변 지역에 만들든지 지리적 그 제약 조건이 되게 강했는데 전기라는 거를 이제 사람들이 쓰게 되면서부터 전기줄만 있으면 에너지를 공급받아 가지고 공장을 돌릴 수 있게 됐던 거죠. 그런데 초반에는 지금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전기 대부분이 이제 화력 발전, 뭐 석탄을 태우던 가스를 태우던 석유를 태우던 주로 이제 물을 끓여 가지고 이제 발전하는 방식이 많았는데 이 전기라는 것들이 처음 제대로 등장해서 산업에 사용되던 시점에서는 이 전기를 만드는 가장 확실하고 좋은 방법은 수력이었습니다. 수력. 그렇죠? 물은 흘러가니까 댐 만들면 그 물을 흘려보내면 가장 뭐 에너지 만들기 좋은 이제 그런 것들이었죠. 그런데 이탈리아 북부는 이러한 점에서 봤을 때 상당히 유리하다. 알프스 산맥이 있으니까. 즉 알프스 산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애물이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기회의 요인으로 작용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탈리아 북부에 최초의 수력 발전소들이 만들어지고 여기서 대량의 전기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대량의 전기를 이용해서 이탈리아 북부에 새로운 산업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화학 산업. 그 중에서도 이제 비료와 같은 질소 비료를 만드는 산업들이 이제 들어서게 됩니다. 인류가 굶주림에서 벗어나기 시작한 것들은 대기 중에 질소를 이용해 가지고 질소 비료를 만들게 되는 건데 이 질소 비료를 만드는 과정은 많은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즉 다량의 열 그리고 전력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 대량의 에너지를 쉽게 공급해 줄 수 있는 전기 이런 것들이 위치한 지역들이 이제 이러한 화학 산업, 특히 이제 비료 산업이 발달하는 이러한 지역의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딱 여기에 맞는 것들이 이제 이탈리아 북부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사실 비슷한 지역이 있습니다. 예전에 일본이 우리나라 지금 북한이죠. 북한에 이제 흥남 공업단지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대규모 이제 비료 산지를 만들었어요. 근데 여기서도 보면은 높은 산맥을 지나가는 하천을 유역을 바꿔가지고 동해안으로 이것을 낙차를 만들어서 전기를 만들면서 대량의 에너지를 쓰는 비료 산업을 흥남 지역에 이제 만들었는데 똑같은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탈리아 북부는 새로운 산업들이 등장을 하게 되고 비료를 만들고 이것들을 이제 만들면서 북부 지역의 산업 생산성, 뭐 농업 다 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만든 비료들을 다른 나라에 이제 수출을 해야 되는 이제 이런 상황이 생기게 되는데 이 북부 지역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노바라는 또 좋은 항구들이 또 위치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즉 어떻게 보면 그 전보다 훨씬 산업화에 따른 유리한 면을 많이 누리게 된 지역이 이제 북부 지역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북부 지역은 원래 그 산 밑에 충족토가 쌓이면서 농사짓기가 나쁘지 않은 이제 이런 지역이었는데 질소 비료까지 더해지면서 이 지역은 훨씬 이제 농업 생산성 그리고 새로운 산업들이 발전하기 이제 좋은 지역이 됐던 것이었죠. 그러면서 인구가 이제 급증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먹고 살만한 동네다 보니까 사람이 많이 늘어나. 사람이 많이 늘어나면 이제 농업 이외에 다른 산업이 와도 거기에 투입할 수 있는 노동력이 충분히 공급이 되고 그러면 더 많은 산업이 오는 이러한 선순환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러한 지형적 요인들이 이제 작용을 하게 된 곳이 이제 이탈리아 북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탈리아 북부는 이탈리아 전체에서 봤을 때도 평지가 상당히 또 많은 지역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공장을 지을 때는 당연히 이런 평지 많은 지역들을 선호하게 되고
그래서 점점 더 북부에 많은 산업들이 이제 몰리게 됐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20세기로 넘어오면서부터 이탈리아 북부에는 새로운 뭐 자동차라든지 기계라든지 이런 산업들이 이제 점점 자리를 잡게 되는데, 이탈리아 북부의 산업화를 결정적으로 가속화시킨 계기는 무솔리니의 등장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 독재자들 같은 사람들은 뭔가 국민들한테 화끈하게 보여주는 아주 위풍당당한 뭔가를 보여주고 싶어 해요. 그러려면 커야 돼요. 크고 웅장하고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서 보여주길 원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 눈에 뭐 농업, 뭐 가내숭어 이런 게 눈에 들어올까요? 아니죠. 내가 훌륭한 지도자로서 뭔가를 잘해서 어마어마한 생산성 향상을 만들어냈다, 큰 공장을 지었다, 이런 걸 보여주고 싶은 거죠. 즉 중화학 산업을 육성을 해서 사람들한테 과시하고 싶은데, 그러려면 어디가 좋을까요? 기존에 기반이 있고 인프라가 있고 여러 가지 전력이라든지 유리한 면이 많은 북부 지역에 더 투자를 많이 할 수밖에 없던 것이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2차 세계대전 이전부터 북부 지역에 이제 산업 발전이 더 가속화되면서 남북 간의 격차가 이제 커지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 촉발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차 세계대전 이 과정에서 주로 이탈리아 남부에 많은 전쟁의 피해들이 집중이 되게 됩니다. 그에 비해서 이탈리아 북부 지역은 독일이 이제 항복을 하면서 큰 피해를 입지 않고 상대적으로 온전하게 생산력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이제 전쟁을 이제 마무리하게 되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이탈리아라는 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원래도 20세기 초반서부터 중반까지 이탈리아 북부 지역이 점점 앞서 나가고 있었는데,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이 격차가 결정적으로 이제 커지게 됐다,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즉 어떻게 보면 북부가 잘 살고 남부가 좀 가난하게 됐던 이러한 요인들은 지리적인, 즉 알프스 산맥, 그 다음에 수계, 이런 지리적인 자연적인 환경의 요인,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탈리아 통일의 주축이 피에몬테를 중심으로 한 북부 지역, 아무래도 이제 팔이 안쪽으로 쏠리겠죠. 국가가 뭔가 투자를 하고 싶으면 북부 지역에 또 투자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요인들, 그 다음에 지리적 인접 국가, 즉 뭐 독일이라든지 그 다음에 프랑스와 같은 인접 지역과 가까운 지역에 이제 더 많은 투자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면이 있다 보니까 북부 지역이 더 발전하게 됐다 등등의 이런 요인들이 이제 결합이 됐던 거죠. 하나하나 뜯어보면 상당히 납득하고 그럴 만해 라는 이제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러한 하나하나의 합리적인 판단이 국가적으로 봤을 때 보면은 큰 지역 간 격차를 만들어서 사회 문제, 정치 문제로 됐다라는 것들을 보면 그 합리적인 결정 하나하나가 모두가 옳은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도 사실 듭니다. 또 뒤집어 보면 사실 남부가 그러면 일방적으로 뭔가 불리한 여건에 있었냐? 또 그건 아니에요. 근데 남부 지역 같은 경우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탈리아가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루던 1960년대, 70년대, 이탈리아에서는 이제 기적의 시대라고 이제 부르던 이제 그런 시기인데, 이 시기에 북부 지역으로부터 많은 이제 현금성 원조, 그 다음에 뭐 경제 재건에 관한 여러 가지 투자를 많이 받았는데, 이것들을 적절하게 잘 활용하지 못했던, 또 어떻게 보면 내부적인 문제도 있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즉 어떻게 보면은 모든 결과물이 외부의 어떤 그 영향이라기보다는 내부적인 요인, 외부적인 요인이 결합해서 나타났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까지 이탈리아 남부 북부의 경제적인 격차와 그 배경, 원인에 대해서 쭉 얘기를 나눠봤는데, 이탈리아 북부는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명품, 명품하면 장인 정신이죠. 이런 장인 정신이 결합한 많은 기업과 브랜드들이 있습니다. 사실 뭐 장인 정신이라고 그러면은 우리가 한 땀 한 땀 손으로 만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그것만 가지고 21세기까지 잘 유지될까요? 이탈리아 기업들도 뭔가 많은 노력들을 해서 이탈리아 북부 지역이 계속적으로 산업이 발달하고 지금까지 이탈리아가 선진국으로 버틸 수 있는 원동력을 제공해 준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오늘은 이탈리아 북부 지역에 있는 대표적인 기업 한 곳을 함께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침대로 보는 세계, 이런 주제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이 침대라는 게 서양에서 만들어져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들어와서 이렇게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어떻게 보면 신기한 가구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침대를 하나 바꿔볼까 생각을 해서 여러 곳을 다녀보고 있는데, 그중에 오늘 좋은 브랜드 한 곳 찾아와가지고 대표님과 함께 침대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돌레란이라는 브랜드의 지사장을 맡고 있는 조원석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먼저 가장 기본적인 질문부터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사실 저희 집사람은 침대를 되게 좋아하는데 네. 저는 이렇게 잘 맨날 불편해요. 여태까지 네. 보면은. 그래서 이걸 누워봐도 불편하고 저걸 누워봐도 좀 불편하고 그러는데, 이 침대를 고를 때 사실 뭘 제일 신경을 써야 될까? 나한테 맞는 침대를 어떻게 고를 수 있을까? 이게 사실 좀 스트레스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 먼저 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본인의 삶에 있어서 네. 보통 30% 정도는 사실 침대에서 보낸다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사실 수면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용자들이 일반적으로 어떤 그 수면의 중요성에 대해서 사실은 잘 인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잠자는 시간을 되게 낭비하는 시간, 네. 잠을 줄여야 돼, 성공하려면 뭐 이런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결국에는 네. 잘 자야 잘 일어나고 나머지의 시간들을 또 알차게 보낼 수 있는 예. 예, 그런 좀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어떤 수면에 대해서 사실 또 일반 소비자분들이 잘 모르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보통 사람들이 본인은 인지를 못할 수 있어도 네. 일반적으로 자면서 한 30번 정도는 30번이요? 깬다고 예, 합니다. 아니 뭐 저 같은 경우는 딱 머리 대면 그대로 자서 아침까지 그냥 자는 네. 걸로 하는데 그 사이에도 이렇게 수십 번씩 네. 요즘에 이제 특히 이제 어떤 웨어러블 워치나 이런 것들 많이 스마트워치 구매하시잖아요. 예. 근데 보시면은 이제 뭐 렘 수면 단계도 있고 또 깊이 자는 단계도 있고 네네. 그런 것들이 본인도 모르게 깊이 잤다가도 깨고 반복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그런 패턴에 맞춰서 침대를 살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보면. 네. 본인의 어떤 체형이나 네. 몸의 어떤 형태에 맞춰서 네. 어떤 것들이 맞고 네. 또 잘 선택하는 건지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사실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요즘 새로 나온 자동차들 타보면 네. 이제 시트 이제 처음에 딱 앉아가지고 세팅 이제 자동으로 이렇게 해주면 막 맞춰주더라고요. 보면은 사실 침대도 그렇게 좀 이렇게 딱 당신 체형은 이거니까 표준적인 이런 게 좋습니다. 뭐 이런 모델이 좋습니다. 이렇게 골라주면 될 것 같은데 네. 사실 뭐 사람마다 체질도 많이 다르고 뭐 누워 자는 누구는 모로 자고 누구는 이렇게 똑바로 누워 자고 하는데 사실 그런 여러 가지 요소 중에서 일단은 제일 중요한 요소가 뭘까요? 보면은. 사람들마다 사실은 체형이 다 다르고요. 네. 특히 이제 몸무게라든지 몸무게. 키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다 다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보통 매트리스를 고르실 때 네. 사실은 매장에 가서 뭐 1시간씩 2시간씩 체험을 보지는 못하시잖아요. 그렇죠. 대충 이렇게 앉아보고 네, 손으로 가서 눌러보고 혹시나다 예. 뭐 느낌이 좋다라는 건 어떤 5분 10분 안에 결정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네. 좀 전문가들의 사실은 조언을 받고 네. 어떤 소비자의 체형이 어떤지 그에 맞춰서 맞는 것들이 어떤 건지 설명을 드리고 네. 선택하실 수 있는 게 할 수 있게 해드리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자다 보면 가끔 이제 세탁을 하려고 하다 보면 네. 땀을 되게 많이 흘리는 것 네. 같아요. 이렇게 베갯잎 같은 네. 걸 보면은 이 땀을 많이 흘리는 사람 또는 이제 열이 많은 사람 이런 사람들도 다 거기에 맞는 침대 유형들이 따로 있을까요? 보면? 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은 인지를 못하는데 사실 네. 수면 중에 땀의 배출이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잘 때. 네. 그래서 또 그 양이 서로 다 다를 수가 있어서 어떤 통기성, 특히나 땀을 많이 흘리시는 분들은 이 몸이 또 척척해지면 또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또 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침대를 고를 때 단순히 그냥 이렇게 눌러보고 편하다가 아니고 나한테 맞는 거를 찾아야 된다. 네. 사실 당연한 건데 네. 사실 쉽지는 않더라고요. 저도 이제 사실 뭐 침대라는 거 한번 사면 뭐 한 거의 7, 8년 네. 이사할 때나 한번 바꿔볼고 이제 이런 것들인데 사실 침대 요즘에 이렇게 몇 군데 매장을 다녀보니까 되게 유형이 다양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침대 종류가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는 다 스프링 뭐 이런 거였는데 뭐 되게 여러 가지가 많더라고요, 요즘에 보면은. 그래서 한번 이참에 대표님께서 이제 침대 유형 그리고 특징 이런 거 한번 설명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 일반적으로 침대의 종류 조금 더 특정하자면 이제 매트리스가 네네. 되겠죠. 그래서 어떤 매트리스의 종류는 어떤 게 이제 주요 소재냐에 따라서 나뉘거든요. 소재에 따라서. 네. 그래서 제일 많이 아시는 게 아마 스프링이실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아마 라텍스. 라텍스. 그 다음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돌침대 문화가 돌침대. 있죠. 네. 저희 이제 부모님 댁에 가보면 이제 흙침대, 뭐 네. 돌침대 이런 다양한 소재들이 많은데 우리나라만 있는 거겠죠? 그런 건? 뭐 우리나라만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다음은 이제 저희가 주로 운영하는 이제 메모리 폼. 메모리 폼. 것들이 있고요. 이 외에도 사실 뭐 말총이라든지 네. 어떤 대나무 섬유라든지 네네. 다양한 것들이 사실은 매트리스의 어떤 소재로 사용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참 편하게 자려고 노력들을 많이 했군요, 오랫동안.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중에서 가장 대중적인 스프링 침대부터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보면. 네. 사실 어떤 스프링이라는 소재가 어떤 수면, 매트리스에 사용된 지는 사실 100년이 넘었습니다. 100년. 그러니까 매트리스라는 게 제대로 이제 이렇게 양산돼서 네. 사람들이 사는 물건이 됐을 때 어떻게 보면 제일 먼저 나왔던 게 네. 스프링 매트리스다. 예, 이렇게 맞습니다. 볼 수 있겠군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실질적으로 어떤 매트리스 문화가 생기면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던 게 이제 스프링 매트리스라고 보시면 돼요. 저 어릴 때도 대부분 다 욕 깔고 생활하는데 네. 가끔 친구 집에 가보면 이제 새로 침대 들여놨다고 네. 그러면 이제 위에서 잘 튀니까 뛰어놀다가 맨날 혼나고 네, 맞습니다. 쥐어 막히고 막 이런 기억이 나는데 사실 침대 이제 스프링 매트리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좀 이렇게 탄력성이 좋다. 네. 뭐 이런 게 장점인가요, 보면? 네.
이제 어떤 그 매트리스의 소재에 따라서 사실 그 소재가 갖고 있는 특성들이 다 다르거든요. 네네. 스프링이라는 거는 철, 네. 스테인리스 스틸. 네. 이게 이제 주 소재라고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어떤 또 스프링이라는 어떤 특성상 탄성력이 가장 큰 네. 특징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배기지 않죠. 이렇게 누워 보면은. 사실 매트리스라는 게 가장 중요한 거는 몸을 어느 정도 감싸주는 역할도 있어야 되고 네. 또 받쳐주는 역할 두 가지가 다 복합적으로 있어야 네. 이제 좋은 매트리스라고 할 수 있는데 네네. 이 스프링의 특성은 어떤 탄성력이 크다, 그렇죠. 받쳐주는 역할이 크다 쪽에 좀 포커스가 되어 몸에 있는 맞춰가지고 것같습니다. 자연스럽게 이렇게 움직이면서 적당히 띄워주는. 그 한편 생각해 보면은 이제 스프링이랑은 뒤에 공간이 많으니까 왠지 이렇게 그 아까 처음에 땀 나는 사람들한테는 좋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실제로 그런가요? 네, 아무래도 몸을 전체적으로 감싸주게 되면 사실은 체온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예. 저희도 옷을 두껍게 입는다든지 패딩을 입는다든지 이럴 때 좀 체온이 올라가고 땀이 나듯이 그렇죠. 근데 스프링은 구조상 어쨌든 빈 공간이 많고 네. 구멍이 뚫려 있는 옷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통기성에서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통기성 면에서는 확실히 유리하다. 그러면 이제 뭐 세상에 다 좋은 것만 있을 리는 없으니까 단점. 저희가 사람 몸이 이게 직각으로 떨어지진 않잖아요. 3차원으로 굴곡이 있고. 그렇죠. 예. 예. 근데 스프링이라는 구조 자체는 네. 어떤 직각의 형태 또 원형의 형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몸의 쉐입을 따라간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어딘가 이렇게 불편함이 계속 조금씩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제 스프링도 보시면은 여러 가지 스프링을 붙이고 네. 또 어떤 다른 브랜드들의 어떤 키워드 자체가 뭐 흔들리지 않게 네. 또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강조를 하면서 예. 예, 최대한 몸에 접촉되는 부분들을 좀 넓히는 데 넓혀서 좀, 예. 최대한 편하게 느낌을 만들어 주려고. 네. 어떻게 보면 그게 기술력이겠군요. 네, 보면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스프링 대해서는 이제 익숙하니까 대충 금방 이제 감이 떠오르는데 아까 이제 몇 가지 소재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대표님께서 주로 취급하시는 이 폼 매트리스 같은 경우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이 폼 매트리스 이제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이 이제 메모리 폼이라고 네. 많이 말씀하시는데 저도 베개로는 많이 씁니다. 네. 이 메모리 폼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폴리우레탄 폼이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 네네. 하나의 이제 소재 중에 하나가 메모리 폼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예. 실질적으로는 이제 폼 매트리스. 폼 매트리스. 예. 이제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이 이제 메모리 폼이라고 이해를 하시기 때문에 예. 메모리 폼 매트리스는 가장 큰 특징은 개발됐던 거는 한 60년 정도 됐어요. 60년? 의외로 오래됐네요, 보면. 그래서 처음에 개발이 됐을 때는 예. 어떤 우주선의 어떤 진동이라든지 네. 그런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소재로 개발이 됐었고 우주 개발을 위해서 만든 소재다. 오, 몰랐습니다, 보면. 그러고 나서 이제 실질적으로 어떤 매트리스라는 제품의 네. 상용화돼서 쓰기 시작한 지는 이제 한 40년 정도 40년 정도. 의외로 역사가 그래도 뭐 스프링 매트리스 100년 이거보다는 좀 짧지만 그래도 생각보다는 오래됐군요, 보면은.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런 이제 폼 매트리스의 가장 큰 장점은 뭐 우주 개발에서 쓴 것처럼 뭐 진동에 강하다, 뭐 소음을 잡아준다, 어떤 게 있을까요, 보면은? 폼 매트리스의 가장 큰 특징은 네. 이제 사람 체형에 맞춰서 100% 받쳐주는 역할을 하는 게 어떤 메모리 폼 매트리스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네. 그런 장점들을 분명히 가지고 있지만 반대로 네. 어떤 더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약점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메모리 폼은 주로 이제 베개로만 이것저것 바꿔보고 쓰는데 참 편하긴 한데 말씀드린 대로 이제 땀을 좀 많이 흘리다 보니까 이게 유달리 여름철 같은 경우는 네. 조금 힘들다라는 네. 느낌이 좀 들 때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든 간에 그러면 사람 생각이라는 게 다 비슷한데 이 스프링 그 다음에 폼 매트리스 여기서 장점만 이렇게 싹 따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경우도 있나요? 네. 어떤 매트리스 회사들이 다 그거에 대한 고민들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떤 스프링만으로 만든 매트리스나 메모리 폼만으로 만든 매트리스들보다는 네네. 각각의 장점들을 살릴 수 있게 조합을 해서 나오는 것들이 현재 이제 트렌드나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이제 100% 뭐 스프링, 100% 이제 폼 매트리스 이런 것도 있지만 이왕이면 좋은 걸 섞어가지고 이렇게 사람들한테 제일 좋게 만들어주겠다. 그럼 결국은 이렇게 서로 닮아가겠군요, 보면은. 네, 좀 닮아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어쨌든 각각이 갖고 있는 기술력이나 또 생산하는 공정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맞춰서 그 비율이 높을 수도 있고 한쪽이 낮을 수도 있고, 네, 그런 어떤 배합의 차이 네네. 부분들이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누구는 반반, 뭐 누구는 7대3, 뭐 이렇게 될 수 있겠군요. 아까 이제 그 대한민국의 독특한 침대, 뭐 흙침대, 돌침대, 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제 국가별로 사람들이 좀 선호하는 스타일들이 좀 다를 것 같아요.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원래 바닥 생활을 이제 하다 보니까 여전히 딱딱한 거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제 그런 한편으로는 좀 지지고 싶다, 뭐 이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런
이런 독특한 상품들이 등장을 했는데 대표님이 보시기에 이제 어쨌건 이제 여러 브랜드, 국제적인 여러 이제 브랜드를 잘 알고 계시다 보니까 국가별로도 이런 사람들이 좋아하는 특성들이 좀 많이 달라서 침대도 그렇게 달라지나요, 보면? 사실은 이제 해외를 나가서 봤을 때 네. 서양 문화, 특히 이제 매트리스라는 거를 처음 사용했던 어떤 서양 문화, 서구권의 문화에서 봤을 때는 네. 사실 지금은 이제 어떤 스프링이라든지 메모리 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트렌드를 따라가는 게 훨씬 더 큽니다. 스프링이 또 어떤 유행, 트렌드를 따라갈 때는 스프링의 선호도가 높을 때도 있고 어떤 메모리 폼의 트렌드가 또 있을 때는 또 그쪽이 좀 올라가는 이런 네. 형태로 해서 보통 5대5에서 뭐 6대4 정도로 왔다 갔다 움직인다고. 스프링과 폼 매트리스가 절반에서 네. 약간 쭉 쏠렸다가 이쪽으로 쏠렸다가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좋은 거 신제품 나오면 우르르 쏠려가는 특성은 뭐 어느 국가든 비슷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군요. 그러면 말씀만 듣다 보니까 사실 해외에 나가서 주로 이제 호텔에서 뭐 네. 가끔 이제 잡은 게 전부 다긴 하지만 그러면 대부분 다 스프링이던데 네. 폼 매트리스가 절반씩 그렇게 많이 쓰나요, 보면? 그 호텔 갔을 때도 일반적으로 쓰는 부분들은 네. 이제 기본은 스프링인 경우들이 많은데요. 네네. 사실은 이 단가적인 문제가 가장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저렴한 호텔에 주로 묵어서 사실 소비자의 어떤 가격이라는 게 네. 어떤 브랜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인 어떤 원가 차이는 분명히 있기 원가 차이는 때문에 분명히 있다. 네. 근데 호텔들도 스프링과 이제 폼 네. 잘 느끼지 못하실 수도 있겠지만 위에 타퍼 형태로 메모리 폼이라든지 라텍스라든지 또는 다른 소재들이 들어가는 경우도 훨씬 많다.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우리나라는 폼 매트리스 쓰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네. 아무래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떤 매트리스 문화 자체가 발달한 지가 오래되지 않았었고, 예. 그 다음에 국내에 시작됐던 처음에 들어왔던 매트리스는 이제 스프링으로 시작을 했었기 그렇죠. 때문에 네. 어떤 스프링의 비중이 어느 나라보다도 사실은 굉장히 높은 우리나라가 편이고. 유달리 스프링 매트리스가 네. 높다. 네, 맞습니다. 이게 매트리스 같은 경우가 이제 일반적인 가구와는 다르게 네. 어떤 디자인이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사실 이렇게 넓은 매장에서는 이렇게 보면은 전체적인 디자인도 보이고 뭐 하지만 막상 이제 방에다가 좁은 방에다 딱 집어넣고 나면 그리고 위에다가 이제 커버 씌워놓고 나면 이게 뭔지 저 브랜드가 뭔지 사실 알 수가 없잖아요. 보면은 또 침대 프레임을 제한 매트리스만 놓고 보면 사실은 그냥 직육면체 하얀색이다 보니까 네. 어떤 디자인을 보고 와 예쁘다 하고서 구매할 수 있는 아이템이 아니고 네네. 아 나는 저 브랜드를 알고 있고 아 저거는 일반적으로 많이 쓰고 있다라는 어떤 인지도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브랜드들의 그런 점유율이 크게 바뀐다든지 이러지는 않습니다. 되게 이렇게 그 비슷한 트렌드로 오랫동안 유지되는 것 같은데 대표님이 보시기에 매장에서 보면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침대를 뭐 고르시는 분들은 계속 수요가 있을 텐데 최근에 이제 트렌드, 사람들이 좋아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 침대 트렌드는 어떤 식으로 좀 변화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해 줄 수 있을까요? 네. 국내는 이제는 사실 온라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정보들이 사실 노출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통해서 사실은 조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오시는 형태를 갖고 계시고요. 근데 거기서 이제 기존에는 몰랐던 라텍스가 뭔지, 메모리 폼이 뭔지 이런 소재들이 갖고 있는 특징들이 뭔지에 대해서 네. 이미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이제는 방문을 하십니다. 결심을 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구나. 가서 한번 체험을 해봐야겠다. 대다수의 이제 분들은 사실 메모리 폼이라는 게 국내에 들어온 지가 이제 20년 네.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거의 모르십니다. 아직은. 그래서 예. 또 이제 라텍스하고 메모리 폼이 다르다는 것도 인지를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셔서 실질적으로 와서 이런 게 있구나. 네. 내가 한번 체험을 해봐야겠다 하고 방문하시는 경우들이 훨씬 많고요. 기존에는 사실은 써본 적이 없으신 분들이 훨씬 많다고.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최근 들어서 좀 그런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잠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졌다고 그래야 되나? 이게 아무래도 스마트폰을 이제 자꾸 들여다보니까 이제 잠을 잘 못 자고 얕게 자고 뭐 하다 보니까 침대 문제인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은 것 같은데 실제로 그런 경향들이 침대 선택에도 좀 나타나나요? 보면? 예.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만 해도 어떤 수면에 대한 장애가 있다라는 분들은 별로 없었거든요. 내가 오래 썼고 꺼지고 제가 이사를 가서 교체해야지 또는 결혼을 하기 때문에 처음 이제 매트리스를 구매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뭐 휴대폰을 사용을 한다든지 또 수면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지다 보니 내가 장애가 있구나 라는 것들을 인지하고 오시는 경우들이 훨씬 많아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내가 조금 더 이제 쾌적한 수면을 위한 욕구는 높아졌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좀 까다롭게 구는 이제 소비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대표님께서 이 운영하시는 이 침대 브랜드 돌레란이라고 네. 말씀드렸는데 이 돌레란 아까 이제 이탈리아 침대라고 이제 말씀해 주실 것 같은데 이 돌레란이라는 이름은 뭐 어떤 의미가 있나요? 돌레란 자체는 의미는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이제 그럼 혹시 뭐- 창업자 이름? 아닙니다. 아닌가요? 저희가 돌레란 같은 경우는 두 명의 창업자가 친구분들이 창업을 해서 시작을 했던 브랜드고요. 이야, 대한민국에서는 이 같이 동업하지 마라 이게 거의 철칙인데 두 분이 같이 하셨군요. 네. 이제 아직도 같이 현업에서 같이 일을 하고 계시고요. 네네. 지금은 어떤 그 다음 세대들이 같이 이제 자식들이 또 예, 물려받아서 실무적으로 같이 일을 하고 있는. 가업이 됐군요 이제. 네. 보면. 이태리 같은 경우는 어떤 가업 승계하는 것들이 일반적인 문화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알고 있는 어떤 명품 브랜드라든지 어떤 장인 정신 또는 이런 그 가업이 갖고 있는 역사를 또 이어받아서 그대로 끌고 가는 것들을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건 뭐 돌레란이라는 브랜드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돌레란은 이제 이탈리아 브랜드인데 이탈리아 분들은 제가 생각해 보면 주로 야외 활동 많고 집에서는 잘 이제 정말 잠만 자고 나오는 이제 그런 스타일이실 것 같은데 이탈리아 사람들은 침대를 이제 거기는 어떤 유형을 많이 사용하나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저녁에서 일이 끝나고 네. 술을 한잔 한다든지 네. 또 외식을 한다든지 이런 문화들이 많이 있다고 보면은 상대적으로 서양 서구권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일이 끝나고 나면 집에 가서 식사를 하고 점심 때도 집에 가서 안 먹는 거. 집에서 밥을 먹고 네. 돌아오는 문화거든요. 네네. 그리고 뭐 스페인 같은 경우는 낮잠도 어떤 자고. 낮잠도 자고 이탈리아도 마찬가지로 점심시간이 1시간 반입니다. 그래서 1시간 반. 가서 식사도 하고 좀 쉬다가 돌아오고 야, 좋다. 네, 좀 이런 문화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어떤 주거 공간에서의 어떤 투자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다고 많다. 생각이 들고요. 네네. 그에 따라서 어떤 매트리스에 대한 부분들도 예,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이탈리아 같은 경우도 아까 이제 주로 서양에서는 이제 한 반반 스프링과 폼 매트리스 50대 50이다 그러는데 이탈리아도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까요? 네네. 이탈리아도 마찬가지로 50대 50. 네. 또 트렌드에 따라서 뭐 스프링이 60%가 될 때도 있고 메모리 폼이 60%가 될 때도 있고 이렇게 네. 좀 왔다 갔다 하는 경향들이 좀 있다고 예, 보여집니다. 이 대표님께서 보시기에는 이 뭐 물론 이제 당연히 좋은 말씀을 해주셔야 되겠지만 이 돌레란이라는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 내가 이거를 사람들한테 자랑스럽게 자신 있게 내세울 수 있는 가장 큰 특징 네. 뭐라고 이제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돌레란이 갖고 있는 어떤 브랜드의 가장 큰 특징은 어떤 소재에 대한 구애를 받지 않는다는 소재에 게 대한 가장 구애를 크다고 받지 봅니다. 않는다? 그러면 돌레란은 폼 매트리스 온리, 네. 뭐 스프링 온리 이게 아니고 네. 그냥 다. 예. 이제 메모리 폼이 주 어떤 소재 네. 개발하는 어떤 제조 회사긴 하지만 네네. 스프링 매트리스도 직접적으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다 올라운드 플레이군요 네. 보면은. 일반적으로 저희가 하시는 이제 어떤 회사들은 네. 스프링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네네. 뭐 폼 같은 경우는 이제 외주로 직접 생산을 안 한다든지 또는 메모리 폼 회사들은 메모리 폼을 하고 스프링은 사실 사용을 안 한다든지 이렇게 좀 이분화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업 간의 인수를 통해서 본인들이 갖고 있지 않은 어떤 소재들을 확보하려고. 예, 확보하려고 좀 하는 부분들이 경향이 훨씬 더 크고요. 네네. 돌레란 같은 경우는 가장 큰 특징이 돌레란이라는 브랜드 안에서 네. 메모리 폼과 스프링 매트리스를 둘 다 가지고 있고 제조를 직접적으로 하고 있고 그 부분들을 자유롭게 네. 좀 섞어 쓰는 것들이 좀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흔히 말하는 이제 이도류군요. 양쪽 칼 두 자루를 다 들고 사람들이 원하는 거 내가 다 만들어줄게 네. 라고 하는 이제 그런 브랜드다. 네. 어떻게 보면은 그게 자기 스스로에 대한 기술력 이게 또 판매를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 이런 게 없으면 사실 선뜻 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네. 돌레라는 어떻든 양대 그 매트리스의 주요 재료들을 다 직접 생산하는 그런 브랜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네요. 사실 이탈리아 그러면 대한민국 분들이 매우 좋아하죠. 명품도 많고 남자나 여자나 다 똑같습니다만 뭔가 좋은 거 고르다 보면 결국은 이탈리아의 손이 이제 자꾸 가게 되는 것 같아요. 차도 네. 그렇고 뭐 시계도 그렇고 네. 예,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보통 이제 이런 명품, 좋은 뭐 장인 정신 이런 거 보면 다 한 땀 한 땀 손으로 이렇게 이제 하는데 이 돌레란이라는 브랜드 침대 같은 경우도 다 장인들이 이렇게 직접 다 손으로 이렇게 스프링, 뭐 메모리 폼 이렇게 섞어서 만들고 이런 회사인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네. 이게 저희가 일반적으로 어떤 장인 정신 하면 떠올리는 이미지가 네. 말씀하신 대로 경험이 많으신 네. 어떤 어르신이 그렇죠. 한 200년쯤 된 망치로 이렇게 막 두들겨가지고 바느질로 예. 한 땀 한 땀 넣는 그런 것들을 많이 상상을 하시는데요. 네. 제가 돌레란이 아니고 네. 또 어떤 명품 브랜드의 이제 오너분을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네네. 이 이탈리아 어떤- 명품? 네. 네네. 어떤 장인 정신, 예. 어떤 크래프트맨십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의 어떤 공장도 굉장히 자동화가 많이 돼 있었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어떤 장인 정신이라고 하면 네. 그 일하는 생산자들이 이 브랜드에서 20년, 30년 일을 하면 그분들이 어떤 그런 노하우가 장인 정신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고요. 그분들이 좀 더 편하게 네네. 또한 어떤 손으로 인해서 어떤 휴먼에 대한 리스크를 줄여주는 게 어떤 자동화의 큰 부분이라고 말씀을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꼭 손으로 만든다가 아니고 네. 한 사람이 어떤 특정한 제품을 오랫동안 만들면서 노하우를 축적하고 네. 그거를 어떻든 좋은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 그게 기계가 됐던 네. 뭐 자동화가 됐던 네. 뭐든지 사용할 수는 있다. 네. 이렇게 이제 보는 거군요. 보면은 예전에는 장인이 하루에 하나 만들었다고 하면 예. 어떤 기계의 도움으로 그 같은 품질의 제품을 하루에 10개 만들 수 있게 해주는 게 네. 결국에 소비자들, 그 사용자들이나 본인의 브랜드를 위해서도 그렇죠. 좋은 뭐 것이 기업 입장에서 아니에요. 봤을 때도 이왕 돈 벌어야 되는데 네. 뭐 100개씩 만들어야 네. 그래도 가격도 좀 낮추고 네. 많이 벌 것 같은데 보통 이제 우리가 이탈리아 브랜드 그러면 뭐 역사가 길다. 뭐 저 귀족 시대부터 뭐 이제 나왔다. 뭐 이렇게 자랑하는 경우도 되게 많은데 돌레란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이게 뭐 20세기 들어서 만들어진 브랜드? 아니면 이제 19세기 때부터 어떤 유형에 속하나요? 돌레라는 1968년에 브랜드가 이제 시작을 했고요. 저보다 조금 나이가 많군요. 보면. 지금 역사적으로 그냥 평균적인 어떤 저희가 알고 있는 브랜드를 따지면은 그렇게 오래된 브랜드는 아닙니다. 돌레라는 브랜드가 의외로 저보다 나이가 조금 더 많은 그런 브랜드라는 사실이 되게 놀라운데 어떻게 보면 이제 한 50년 좀 넘은 브랜드가 이 명품이 넘치는 이탈리아에서 대표적인 이 매트리스 브랜드로 성장하게 된 상당히 놀라운 이야기인데 거기에 대한 어떤 비밀이 좀 있을까요? 우리나라에서 사실 이탈리아라고 하면은 떠올리는 것들이 이제 어떤 디자인, 네, 이게 가장 큰데요. 네. 돌레란 같은 경우는 어떤 디자인뿐만 아니고 네. 50년 동안 사실 계속 혁신해왔던 어떤 기술력이 가장 큰 원동력이 되고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에 따라서 스프링뿐만 아니고 네. 어떤 메모리 폼이라는 새로운 소재를 적극적으로 좀 차용을 하고 그 기술력을 이제 개발해왔던 것들이 어떤 돌레란이 지금까지도 이탈리아 안에서 가장 큰 점유율을 갖고 있는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네. 현재도 매년 어떤 새로운 폼을 개발을 하고 그럴 수 있었던 것들은 돌레란이 갖고 있는 어떤 기술력이 큰 한몫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긴 우리가 보통 보면 전통, 뭐 명품 이런 거를 이제 연결을 시키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데 가만 생각해 보면 사람들은 계속 좋고 편한 걸 찾잖아요. 네. 그러면 그 전통과 명품이라는 그 디자인 뒤에서는 끊임없이 기술 혁신, 조금 더 사람들의 니즈를 반영하는 변화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 이제 계속 자리를 잡는데 돌레란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은 기술력을 통해서 그동안에 꾸준히 사랑을 받아왔다. 이렇게 봐야겠군요. 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탈리아 기업 이면에 있는 뭔가 비밀이 하나 이렇게 또 드러난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네. 그렇게 보면 이제 되게 다양한 이제 라인업이 있긴 한데 제가 이렇게 아까 와서 이렇게 한번 쭉 훑어보니까 주로 이 폼 매트리스 네. 위주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사람들한테는 난 스프링 매트리스는 잘 알아. 뭐 수십 년 써왔어. 그런데 사실 폼 매트리스는 좀 낯설 것 같은데 대표님이 보시기에 이제 돌레란의 이 폼 매트리스를 설명을 한다. 그러면 어떤 느낌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요? 저희 매장을 찾아오시는 이제 소비자들께 저희가 폼 매트리스라는 설명을 안 드리고 사실 누워보시면은 네. 이게 스프링인지 폼 매트리스인지 사실 구분을 못 하시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아, 구별이 잘 안 되나요? 네. 그건? 메모리 폼 자체가 갖고 있는 어떤 인식 자체가 이제 베개를 써봤다든지 네. 이런 것들 통해서 덥다 또는 푹 꺼진다라든지 푹 꺼져서 이렇게 덮어 씌우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강한데. 느낌을 많이 갖고 계신데 네.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돌레란이 갖고 있는 기술을 통해서 몸을 감싸주는 것뿐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받쳐주는 역할까지 다 개발이 돼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인지하는 또 베개를 통해서라든지 그 이전에 썼던 메모리 폼을 통해서 갖고 있던 관념하고는 좀 많은 다른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베개를 크게 만드는 게 이제 이 돌레란 매트리스가 아니다. 네, 그렇지는 라고 않습니다. 말씀드릴 수 네. 있겠군요, 보면은. 그러니까 그러면 아까 이제 처음에 뭐 스프링이다, 그다음에 폼 매트리스다 장점을 따서 요즘에 이렇게 많이 만들어준 추세다 그러는데 지금 이 돌레란 매트리스 같은 경우도 100% 이제 폼 매트리스도 있고 네. 그다음에 이 두 개를 적당히 혼합한 네. 섞은 하이브리드 형태도 있고 이렇게 봐야겠군요, 보면. 네. 지금 메모리 폼 매트리스라고 하더라도 네. 사실 메모리 폼이 들어가고 네. 또 폼이 들어가고 또 폼 중에서도 단단한 폼이 있고 감싸주는 폼이 있고 네네. 이런 여러 가지 레이어를 복합적으로 사용해서 좀 되어 있고요. 네네. 그 외에도 어떤 그런 단단한 폼의 역할을 스프링이 대체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어떤 하이브리드 형태를
많이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그런 소재들의 특성을 잘 파악을 해서 사람들이 원하는 니즈에 맞춰서 어떨 때는 스프링, 어떨 때는 폼 매트리스 이거를 잘 조합하는 게 그 기업의 기술력이겠군요. 네, 그거는. 맞습니다. 실제로 보면 이 폼 매트리스 돌레란에서 쓰는 여러 브랜드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잠이 잘 온다 이거는 확실하게 보장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 그럼요. 저희는 오시게 되면은 네. 저희가 이제 고객들한테 질문을 많이 드립니다. 그래서 뭐 혼자 오셨다고 하더라도 네. 혼자 사용을 하시는지 아니면 두 분이 사용을 하시는지 그다음에 사용하시는 실사용자에 방문하셨던 분이신지 네. 아니면 뭐 남편 거를 사기 위해서 보통은 오셨는지 이제 그 부인분들께서 이제 결정권이 크죠. 네. 남편은 이제 침대 바뀌었네. 그러고 그냥 만약에 부인분이 누웠을 때 너무 좋다고 하더라도 네. 남편분이 뭐 저처럼 체격이 크다든지 하면 또 안 맞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는 그 실사용조의 어떤 특성을 많이 여쭤보고 거기에 맞는 매트리스를 좀 추천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순히 뭐 한두 가지 모델이 아니고 네네. 다양한 모델들을 가지고 네. 그 적합한 모델들을 좀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표님과 충분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네. 진짜 필요한 게 뭔지를 잘 파악을 해서 이렇게 추천을 해주시는 네. 이제 이런 시스템인데 사실 요즘에 이제 뭐 신혼집들 이제 집들이 뭐 가끔 이제 구경 가보면 예전에는 못 보던 침대들이 종종 이제 있더라고요. 이렇게 일어났다 앉았다 네. 그런 이제 그 전동 침대들이 있는데 이 돌레란에도 있던 전동 침대 이런 것들이 같이 있나요 보면? 네, 저희도 뭐 뒤에 있는 제품들이나처럼 네네. 어떤 전동 이제 헤드가 올라온다든지 네. 발이 올라오는 그런 기능들을 갖고 있는 제품들을 가지고 있고요. 네. 이것도 이제 어떤 문화의 변화에 따라서 네. TV를 본다든지 침대에서 책을 본다든지 또는 더 나아가서 뭐 먹는 경우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 네. 많이 걷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좀 발을 올리고 저희가 예전에는 뭐 베개를 발 밑에 그렇죠. 베개 놓는다든지 돌려놓고 네, 그런 부분들을 네. 이제 자동화로 음. 좀 올려놓고 이제 생활할 수 있게 전동 침대들, 자동화 침대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 전동 침대들은 스프링 침대로도 가능한가요? 사실상 이제 스프링이 들어가게 되면 네. 스프링의 어떤 매트리스의 구조상 네. 전동 침대를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제 그 매장에서 보이는 전동 침대는 대부분 폼 매트리스 네. 형태다라고 보면 되겠군요. 보면. 네, 일반적으로 폼 매트리스를 하는 회사에서 이제 전동 침대들이 이제 출시가 되고요. 네. 스프링이 주인 회사에서는 사실 전동 침대가 전동 침대는 없고. 사용이 되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하면 또 다들 만들려고 또 노력은 하겠군요. 네. 보면은. 네. 이 가구라는 건 사실 한 번 쓰면 또 익숙해지니까 웬만하면 잘 안 바꾸게 되더라고 대공사다 보니까. 근데 막상 저도 이제 이사를 하면서 특히 이제 뭐 애들 책상, 그다음에 옷장 뭐 이런 건 저런 거 이제 바꾸다 보면 항상 신경이 쓰이는 게 이제 그 접착제. 네. 예.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가구라는 게 만들다 보면 필연적으로 뭐 페인트도 맞습니다. 써야 되고 네. 뭐 접착제도 들어가야 되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특히 침대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맨날 이렇게 부비고 자고 그다음에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루 시간에 3분의 1을 이제 보내야 되는 거다 보니까 좀 사실 민감한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는 뭐 우리 거는 문제 없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나요 보면?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가구라는 거를 제작을 할 때 네. 어떤 접착제라든지 네. 또 화학 소재들이 많이 쓰이는 게 사실입니다. 네네. 그래서 보통 새집 증후군 네. 얘기하는 것들도 새로 이사한 집에 도배 벽지 다 새로 하고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 돌레란 같은 경우는 이제 생산 방식에 따라서 MDI 생산 공법이라고 해서 네. 실제적으로 어떤 그런 독성 물질이 나오지 않게 생산을 하고 있고요. 네네. 제가 처음에 돌레란 공장 갔을 때 가장 놀랐던 거는 현장에서 일하는 워커들이 전혀 마스크나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질 않습니다. 아니 이게 폼 매트리스라는 게 기본적으로 생성 과정을 보면은 이 앞에 있는 이런 샘플들을 이제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러려면 당연히 뭔가 이렇게 마스크 쓰고 네. 뭐 이렇게 공정들을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거 예, 폼을 생산하는 과정 자체는 어떤 화학 소재들을 섞어서 사용하는 것이 맞는데 네. 실질적으로 그 염료들 자체도 친환경적인 소재를 갖고 있다든지 이것들을 만들 때 쓰는 어떤 촉매제들이 유해한지 무해한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사실은 많은 차이가 나고 있고요. 돌레란 같은 경우는 어떤 친환경에 대한 부분들에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또 예. 소비자들이 인체에 닿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생산 자체도 좀 친환경적으로 생산을 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뭐 일하시는 노동자들도 전혀 마스크 없이도 문제 없이 생산할 수 있는 오랫동안 몇십 년 동안 네. 일을 했는데도 문제 없으니까 네. 어떻게 보면 가장 확실한 이제 보증 같은데
사실 뭐 젊은 사람들 신혼부부 그냥 다 이쁘고 좋고 하면 침대 다 무난하지라고 하다가 갑자기 이제 엄마 아빠가 되면 침대에 대해서 되게 민감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애들을 같이 재워야 되는데 이게 맞냐 그러냐 가지고 막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는데 이 돌레란 같은 경우는 아이들 뭐 영아 같이 이제 엄마 아빠 사이에 재워도 뭐 그런 문제는 전혀 없는 거죠. 보면. 네. 돌레란이 이제 공식적으로 갖고 있는 인증이 있고요. 네네. 이제 에코텍스트라고 해서 어떤 패브릭이라든지 소재에 대해서 이제 친환경 인증 등급들을 받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높은 등급인 이제 36개월 이하의 유아들이 직접적으로 피부에 대고서도 무해한 무해하다. 그런 등급들을 지금 공식적으로도 좀 인증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제 뭐 전 연령대에서 아무 문제 없이 네. 안심하고 써도 괜찮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군요. 또 아토피나 알러지 같은 것들이 굉장히 민감하실 수 있어서 네. 그런 부분들은 돌레란이 어떤 인증서를 통해서 좀 검증이 된 브랜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논현동에 와서 이렇게 보다 보면 여러 이제 수입 브랜드들 많고 네. 사실 돌레란도 이제 수입 브랜드잖아요 보면은. 네, 맞습니다. 예, 뭐 침대라는 게 뭐 가구라는 게 뭐 쉽게 고장이 나지는 않지만 또 한편으로는 가격이 또 무시할 수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생기면 내가 이거 수입 브랜드 이거 잘 AS라든지 뭐 여러 가지 도움이라든지 이런 거 받을 수 있을까? 라는 이제 두려움도 사실 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일반적으로 사실은 국내에서 수입 가구, 수입 매트리스 시장이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유통사를 통해서 국내에 들어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네네. 지금 돌레란 같은 경우는 돌레란 코리아 본사의 어떤 투자를 통해서 네네. 지사가 설립이 된 브랜드이기 때문에 네네. 검증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국내에서도 돌레란이 소개된 지가 15년이 넘었고 15년 네. 상당히 오래됐군요 네. 보면은. 그래서 그런 AS라든지 네네. 그다음에 고객들한테 어떤 만족을 주기 위해서는 단순히 저희 제품을 판매하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5년, 10년 후에도 만족감을 가지고 교체 주기가 됐을 때도 재구매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재구매하는 비율도 상당히 높다. 그러면 사실 자기가 한번 산 상품을 다시 산다. 이건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거를 좋아하는 요즘 트렌드에서는 상당히 쉽지 않은 일인데 만족도가 높다. 이렇게 네. 볼 수 있겠군요. 네. 보면은. 돌레란 매장에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시면 좋겠는데 이왕이면 이런 분들이 오면 우리가 최고의 만족도를 드릴 수 있을 것 같다. 어떤 소비자가 이 돌레란 매장을 방문하면 제일 도움이 많이 될까요? 수면을 하면서 네. 인지하지 못하게 여러 번 깨게 됩니다. 근데 깨게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네. 사람의 어떤 신체 일부가 눌리거나 예. 뭐 특히 어깨라든지 엉덩이라든지 그다음에 허리 부분이 완전히 받쳐주지 않아서 이 체압에 몸의 어떤 압력이 제대로 분산이 되지 않을 때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누우면 네. 그게 눌리는데 네. 이게 적당히 분산이 돼주면 편안함을 느끼는데 네, 이제 자다가 왼쪽 어깨가 눌려서 뒤돌아서 반대편으로 네, 뒤척거리는 오른쪽 어깨를 단다든지 네네. 이렇게 되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요.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렇게 자다 보면 자꾸 뒤척뒤척 하는 게?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일반적으로 어떤 매트리스가 본인의 몸에 100% 맞지 않기 때문에 더 깨는 경향들이 좀 있을 수 나한테 있습니다. 맞는- 그래서 돌레라는 가장 중요한 게 어떤 인체의 어떤 체압을 네. 분산시켜주는 것들이 어떤 좀 더 숙면, 네. 30번 깼다고 하면 10번 깰 수 있고 5번 깰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중요한. 말씀 쭉 듣다 보니까 야, 이거는 수면 장애라는 어떻게 보면 약간 이 사람들이 겪는 뭐 불편함을 넘어선 사실은 이제 뭐 병으로까지 이제 인식이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뭐 개선 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건가요? 저희는 지금 이태리뿐만 아니고 한국에서도 의료기기로 등록이 되어 있는 매트리스입니다. 어떤 공식적으로 좀 인증을 받은 매트리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수면에 장애가 있다든지 아니면 어떤 숙면, 잘 자는 것에 관심이 있는 모든 분들은 네. 좀 와서 뭐 경험해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잠자리에 민감하고 나는 어떻게 자도 난 잘 못 잔 것 같아. 좀 편하게 잠 좀 잡았으면 좋겠어. 이런 이제 소원이 있으신 분들은 돌레란 매장을 방문하시면 상당히 이제 높은 확률로 네. 소원을 이루실 수 있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군요. 뭐 마지막으로 하나 궁금해지는 거는 이 이탈리아가 이렇게 길잖아요, 우리처럼 이렇게 네. 장화처럼 이제 긴 나라인데 어느 지역에서 생산이 되나요? 돌레라는 이태리의 포롤리라는 지역에 포롤리. 위치를 하고 있고요. 네네. 북부 쪽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대표님 지금까지 장시간에 걸쳐서 수고해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고객들한테 한번 드리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시죠. 아마 많은 소비자들께서 어떤 잠에 대한 잘 자기 위한 부분들이 많이 고민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절박하죠. 들거든요. 예. 네. 그분들이 저희 돌레란 같은 경우는 갖고 있는 기술력과 역사를 통해서 소비자들의 니즈에 맞춰서 다양하게 좀 소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추천을 드려서 그런 어떤 숙면, 웰라이프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만족시켜 드릴 수 있는 브랜드라고 생각을 하고요.
매장을 방문해 주시면은 저희 전문 세일즈맨들이 예. 충분히 고객들과 상담을 하고 좋은 매트리스들을 추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탈리아 침대 브랜드 돌레란 그리고 돌레란을 통해 가지고 이탈리아 북부와 남부의 격차는 어떻게 왜 발생했는지 등등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침대 브랜드 하나를 놓고 봐도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궁금증을 또 해결해가는 과정 재밌지 않습니까? 사실 일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많은 물건들이 이러한 궁금증과 호기심의 대상이고 그것을 지구본 연구소에서 함께 풀어가 보면 여러분들이 세상을 보는 눈이 더 넓어지고 재밌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종종 이런 코너를 통해 가지고 일상을 통한 어떻게 보면 세계를 이해하는 다양한 경험들을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수고해 주신 대표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